안녕하세요, 리턴제로입니다. 오늘은 파이썬 기초를 공부할 건데 이론적인 부분보다 이제 실습을 좀 많이 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좌측에 이제 문제가 나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좌측 하단에 이제 이 문제를 푼 결과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코딩은 오른쪽에서 할 거예요. 자, 이 프로그램은 파이참이라는 프로그램이고, 파이썬 설치는 끝내놨고요. 파이썬하고 파이참 설치하는 방법은 인터넷에 파이참이라 파이썬만 검색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을게요. 그냥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의 문제를 그대로 풀고 실행해보고 넘어가고 그렇게 진행을 해볼게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하고요. 자, 일단 작은 따옴표를 이용해서 출력하라고 되어 있죠. 여기 안녕하세요를 출력하면 되는데 하는 방법은 프린트라는 함수를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 괄호 안에다가 이제 안녕하세요를 쓰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만 쓰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실행이 일단 안 될 거예요. Shift F10을 눌러보면은, 저장부터 할게요. 저장하고, 왼쪽 문제가 서로 달라서, 잠깐만요. 이걸로 바꾸고, 다시. 자, 지금 여기 문제가 있죠? 문법에 맞지 않다, 뭐 이렇게 써있는 것 같죠? 자, 작은 따옴표를 이용하라는 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장을 작은 따옴표로 감싸줘야 돼요. 이렇게 해놓고 Shift F10 실행하면은 제 안녕하세요가 출력이 되죠. 간단합니다. 프린트라는 함수는 괄호 안에다가 저렇게 문장을 넣어주면은 문장이 그대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다른 거 한 번 더 보죠. 자, 이번에는 큰 따옴표를 이용해서 출력하라고 되어 있어요. 안녕하세요를. 자, 그러면 작은 따옴표 자리에 큰 따옴표를 한번 넣어볼게요. 다시 실행. 자, 문제없이 진행되죠. 자,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 둘 다 가능하다 라는 거죠. 왜 두 개로 해놨을까요, 이거를? 자, 요거 부분 한번 볼게요. 서로 다른 따옴표를 이용하여 출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좀 위쪽 문제는 안 보이게. 자, 서로 다른 따옴표를 이용하여 출력하세요. 안녕하세요, 리턴제로입니다. 안녕하세요, 리턴제로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거죠. 자, 첫 번째 거를 본다라고 하면 리턴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리턴 제로. 자, 이렇게 써야 되는 건데 지금 보니까 딱 봐도 문제가 생겼죠. 자, 이럴 때는 바깥쪽에 있는 걸 작은 따옴표로 바꾸시면 돼요. 자, 그럼 입니다 거기 써주고.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문제없이 진행이 됩니다. 그럼 거꾸로 작은 따옴표 자리에 큰 따옴표를 주고요. 큰 따옴표 자리에 작은 따옴표를 한번 줘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아까랑 다른 형태의 출력 결과가 나오죠. 둘 다 출력을 한 거죠. 자, 이렇게 하실 수가 있다. 뭐 그런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위에 이건 약간 개념적인 부분인데요. 정수와 실수 문자열의 차이를 설명하라고 되어 있어요. 프로그래밍에서는 정수는 그냥 무조건 일반적인 자연수, 숫자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10, 마이너스 10, 뭐 마이너스 15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정수고요. 그 다음에 실수 같은 경우에는 소수점이 있다 없다예요. 원래 수학적인 개념으로는 실수 안에 정수가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선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흔히들 실수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10.0도 실수예요. 10.1도 실수고 10.5도 실수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방금까지도 봤듯이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로 감싸져 있으면은 그게 문자열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출력을 할 때 자, 이렇게 출력을 하는 거랑 10 나왔죠. 그리고 그냥 숫자를 출력하는 거랑 결과적으로는 다른 게 없어 보이죠. 그냥 컴퓨터 내부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문자열 10과 그 다음에 정수 10은 서로 확실하게 다른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일단은 하고 계시면 됩니다. 계산이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적이긴 하고요. 차이긴 하고요. 어쨌든 계속해서 보죠. 자, 출력합니다. 50과 50.3을 출력하세요 라고 되어있죠. 자, 그럼 50 출력하려면 어떻게 해요? 50 나오고요. 자, 50.3 출력하려면 0.3. 자, 이렇게 출력할 수가 있죠. 만약에 둘 다 동시에 출력을 하고 싶으면은 printf를 2번 쓰면 됩니다. 위에 걸 지울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50, 50.3 이걸 동시에 출력할 수가 있죠. 자, 함수의 구성 요소를 설명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함수는 구성 요소라는 게 뭐 크게 저기한 건 없어요. 일단은 프린트 이렇게 지금 연보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함수명, 함수의 이름을 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함수는 항상 호출할 때 이렇게 괄호 안에다가 어떤 값을 넣어서 호출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기본형이라는 거죠. 이렇게. 자, 근데 여기 안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게 돼요. 숫자를 넣든 뭐 문자를 넣든. 자, 이렇게 넣는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재료잖아요. 함수가 돌아가기 위한 재료이기 때문에 인수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항상 인수라는 표현을 많이 쓸 테니까 인수라는 이런 개념들은 조금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겠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자, 정수와 문자열을 각각 인수로 분류해서 출력하세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거 한번 볼게요. 이렇게 출력을 할 수도 있는데 플러스 24는 80 이렇게 출력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전체가 문자열인 거잖아요. 그래서 56 숫자 플러스 문자 24 숫자 등호 문자 80 숫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작은 따옴표를 해볼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작은 따옴표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라는 얘기죠. 이것도 왜 이렇게죠? 이렇게 출력을 하라는 얘기인데 이건 출력이 지금 안 될 겁니다. 각각의 문자와 숫자를 서로 연결을 하고 싶을 땐 이건 이쪽이네. 연결을 하고 싶을 땐 요 사이에 쉼표가 들어가야 돼요. 문자와 숫자 사이에 쉼표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거 좀 보기가 편하게 쉼표를 한 다음에는 띄어쓰기 정도로 해주는 게 문법에 영향을 미치진 않으니까 이거 훨씬 더 깔끔하죠. 자, 이래놓고 실행을 하게 되면은 실행이 됩니다. 56 더하기 24는 80. 자, 이 부분이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숫자 또 문자 이렇게 나눠서 출력할 수가 있다. 다시 정리를 해서 프린트F는 이제 쉼표로 나눈 인수들을 차례대로 출력을 한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자, 인수 사이의 공백을 없애고 출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가만 보면은 56 플러스 24는 80 요 사이사이에 공백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공백이 여기서 띄어쓰기를 해서 공백이 생긴 게 아니에요. 띄어쓰기를 한번 다시 풀어볼게요. 자, 결과 똑같이 나오죠? 이거는 이제 보기 편하라고 그렇게 해놓는 거니까. 자, 그러면 공백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수 사이에 공백을 기본적으로 넣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없앨 수도 있어요. 마지막에 s 여기 써있네요. sep라는 매개 변수가 있는데 요 값을 빈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요거를 이렇게 지워주시면은 빈칸 없이 출력이 가능합니다. 뭐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어 별을 썼다든지 아니면 뭐 땡땡땡 뭐 이런 걸 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요 인수들 사이에 다 해당 문자열이 출력이 되겠죠. 얘네들은 그냥 이렇게 비워두시면 되겠다. 필요에 의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지금 딱 달라붙어 있죠. 이렇게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프린트 함수를 2번 사용하되 한 줄에 출력을 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다시 한번 해보죠. 자, 프린트하고 자, 안녕하세요 한 다음에 내려가서 프린트를 또 쓰라는 거죠. 자, return 0입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게 되면은 안녕하세요 다음에 return 0입니다. 이렇게 줄이 바뀌어서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쓰는데 한 줄에다가 출력을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요가 끝난 다음에 엔터를 치게 하지 마세요라 이런 의미거든요. 자, 기본적으로 아까 그 띄어쓰기처럼요. 엔터가 기본적으로 입력되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것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end 값을 빈칸으로 남겨두는 거죠. 빈칸, 그렇죠. 공백. 뭐 똑같은 말이긴 한데 요렇게 해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어차피 건 상관이 없으니까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한 줄에 맞춰서 출력이 된다는 거죠. 자,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잖아요. 띄어쓰기는 뭐 여기서 해주셔도 되고요. 또는 여기서 해주셔도 돼요. 근데 보편적으로는 이쪽에서 하는 게 더 맞는 거일 수도 있어요. 자, 어찌됐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정확하게 문제에 대한 답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템 문자를 활용하여 아래 문장을 출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죠. 자,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일단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 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요 다음 문장이
다음 문장이 이 부분이라고 딱 크기가 맞춰서 들어가지면은 제일 좋은데, 보통 이제 점수라는 게 두 자리도 될 수도 있고 한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세 자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밑에 있는 그 라인이 깨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막아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통 탭키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탭키를 누르라는 게 아니고요. 역슬래시 키. 자, 요거를 몇 개씩 이렇게 넣어주라는 얘기죠. 이름은 조금 기니까 제가 3개 넣었고요. 점수 사이사이에는 2개씩만 이렇게 넣을게요. 자, 요거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이렇게. 이름을 홍길동으로. 자, 국어 점수 80, 영어 점수 70, 수학 점수 90. 자, 이렇게. 밑에 있는 애는 고길동 60, 50, 100. 자, 일단 한번 볼게요. 탭키를 좀 수정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뭔가 문제가 생겼죠? 이쪽이 탭이 하나 더 들어갔어요.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건데, 이거 왜 그러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탭을 3번 쳤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탭을 3번 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 글자만큼 늘어나죠.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방지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이쪽에서 탭키를 하나씩 빼야겠죠.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맞았어요. 자, 요 부분이 문제죠. 요 부분이 지금. 자, 여기도 마찬가지. 위쪽에 있는 부분을 뭐 이런 식으로 여기도 해야겠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라인에 딱 맞게끔 들어갑니다. 이제 탭키라는 게 띄어쓰기랑 다른 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70이 아니라 700이에요. 자릿수가 하나 늘어났어요. 일단 실행을 해보면은, 자, 이렇게 나오죠. 띄어쓰기 같은 경우에는 그 틀을 뭐라 그럴까요? 틀을 정렬이 안 되게끔, 정렬이 안 되는 그런 속성이 훨씬 더 짙기 때문에 탭키를 이용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띄어쓰기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탭키 같은 경우에는 하나 지우고 다시 하나 만들고 그렇게 하면 되지만, 띄어쓰기는 그 글자 수대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이게 훨씬 더 편해요. 어쨌든 이런 식의 방법이 있다. 이런 이제 서식 문자라는 거를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서는 요거 끝내고 계속 해볼게요. 잠시만요. 알람을 맞춰놔가지고. 자, 계속 보죠. 자, 새로운 변수를 생성하고 A로 10을 할당한 다음에 변수를 출력해보세요 라고 써있습니다. 자, 변수를 생성하는 방법인데, 변수 생성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문자 하나 적어주시면 돼요. 끝이에요. 큰 따옴표가 들어가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아, 이거 변수구나. 없으면 만들어주고요. 있으면 있는 거 쓰고요. 파이썬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자, 등호하고 10. 이렇게 하면은 A라는 변수 안에 10이 들어가는 거예요. 뒤를 거꾸로 뒤집으시면 안 됩니다. 10은 A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수학적인 개념이 아니니까. 자, 일단 이렇게 보고, 자, 변수를 출력하라고 했죠. 프린트 하고 A. 자, 확인해보죠. 자, 그러면 이렇게 10이라는 값이 출력이 됩니다. 만약에 이 A가 작은 따옴표로 감싸져 있으면 그냥 A가 나오겠죠. 자, 근데 작은 따옴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숫자도 아니야. 그러면은 이제, 아, 이거 변수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자, 요거 다시 해볼게요. 변수 A에 안녕하세요를 할당한 뒤에 출력을 다시 해보래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자, 출력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죠? 이제 10이 들어가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이제 10에 해당하는, 예를 정수에 해당하는 그런 형태의 데이터만 넣어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문장들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존에 있던 10은 사라지죠. 10에다가 안녕하세요가 더해지는 게 아니라 사라진다. 이 부분이 포인트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새로운 변수 B를 생성하고 변수 A의 값을 할당한 뒤 출력하세요. 자, 이건 무슨 얘기예요? B에다가 A 값을 넣어놓고 그 다음에 B를 출력하세요. 이런 얘기죠. 자, 실행을 일단 해볼게요. 안녕하세요가 나옵니다. 자, 변수의 역할이 이 등호의 오른쪽에 있냐 왼쪽에 있냐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등호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으면은 공간이에요. 내가 뭔가를 값을 받겠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등호의 오른쪽에 있으면은 그 안에 들어있던 값을 쓰겠다는 뜻이에요. 다시 정리를 해보면 A의 공간에 10을 넣었고요. A의 공간에 새롭게 안녕하세요를 집어넣었었죠. 자, 그 다음에 B의 공간에다가 A 안에 들어있는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안녕하세요가 들어갔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B를 출력하게 되면은 안녕하세요가 나온다는 거죠. 자, 요거 약간 독특하죠? 인풋 함수라는 걸로 정수를 입력받고 5를 더해서 출력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10을 직접 쓰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입력을 받을 수 있게끔, 입력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넣어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인풋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안에 뭐 정수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정수를 입력하세요가 이제 일단 출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입력받기 전까지는 깜빡깜빡 거리고 있을 거예요. 이 정수를 입력하세요는 굳이 적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비워도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간에 입력된 게 A로 들어간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C에 입력바라고 되어 있네요. C. 이거 첫 시간이라 저도 좀 긴장을 하고 있어서. 자, C에다가 이제 5를 더해서 출력하는 거죠. C 더하기 5. 이렇게. 내가 만약에 이제 10을 입력하고 했으면은 15가 나오겠죠. 자, 근데 오류가 난다고 했으니까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Shift F10. 자, 정수를 입력하세요. 이제 이러고 계속 있죠. 자, 그 다음에 내가 10을 입력해보면 자, 이렇게 문제가 생기죠. 자,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나와있죠. must be str 문자열이다. not int 이건 정수가 아니다. 뭐 그런 얘기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든 input이라는 요 함수는 모든 그 숫자든 뭐든 다 문자열로 인식해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얘는 현재 지금 굳이 써보자면은 내가 10을 입력했어도 10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문자열 10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문자열하고 그 숫자 5, 정수 5하고 더해지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전에 얘랑 큰 따옴표 있는 거랑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그 부분이 여기서 가장 크게 드러나는 겁니다. 자, 오류를 확인을 했고, 자, 그 다음에 형변환 함수를 활용해서 조금 전 오류를 해결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 형변환 함수라는 건 뭐냐면 데이터의 타입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정수인데 뭐 실수로, 문자열인데 정수로 뭐 이런 식으로 바꿔준다는 건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요렇게 감쌀 수가 있어요. 이거는 요 안에 있는 값을 정수로 바꿔주겠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실행이 정상적으로 될 겁니다. 자, 15가 나오죠. 자, 근데 플롯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실수로 바꿔주는 겁니다. 문자열을 뭐 정수든 뭐든 실수로 바꿔주는 거. 이것도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뭐 10.5 이렇게 해볼까요? 15.5. 자, 정상적으로 계산이 되죠. 자,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이발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은 사용자가 실수를 할지 정수를 입력할지 모를 경우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뭐 15를 입력해도 나오고요. 다음에 16.5를 입력해도 나옵니다. 알아서 얘가 변환을 해주니까요.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int랑 플롯 어떤 걸 써야 될지 잘 모르겠을 때 쓰는 방법이고요. 보통 int, 플롯, 이발 요 세 가지 정도는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입력을 항상 뭔가를 받아서 뭔가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인풋을 자체를 감싸도 괜찮아요. 이렇게 되어 있어도 훨씬 더 간편하게 똑같이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 자, 그런 거죠. 여기서 이제 바로 나오네요. 두 수를 입력받아서 나눗셈 한 다음에 나눗셈을 한 정수의 목과 나머지, 그러니까 목과 나머지를 구하라는 얘기죠. 두 수를 입력받아서. 자, 두 수 입력을 한번 받아볼게요. 정수를 입력하세요로 그냥 놔두고 A 한 번 더 하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B 해서 A, B에 넣어놓으면 됩니다. 자, 동시에 출력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정수를 입력하세요 하면은 7, 정수를 입력하세요 2, 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눠보면 되는데 이제 연산자를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볼게요. 자, 정수목 해서 쉼표 띄어쓰기 어차피 한번 들어가야 되니까 A 나누기 B, 이건 그냥 일단 A 나누기 B를 먼저 해볼게요. 자, 프린트 그 다음에 나머지, 자, 나머지를 구하는 거는 A %B예요. 이렇게. 자, 일단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수를 입력해보자. 아까처럼 7, 2. 자, 정수목도 나왔는데 정수목시 지금 약간 이상하게 나왔죠? 점호가 붙어있어요. 정수목시라고 되어 있는데, 그쵸? 자, 요건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짝대기 하나 들어가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나누기예요. 정상적인 나누기. 그리고 뭐 C 언어나 다른 것들을 공부한 분들은 이걸 보면 이렇게도 되는구나, 왜 이렇게 되지? 라고 고민할 수 있는데 파이썬은 알아서 소수점까지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정수목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나누기라는 걸 한 번 더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실행을 다시 해볼게요. 7, 2. 자, 정확하게 나오죠? 나머지 1, 정수목 3.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연산자를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몇 개 더 볼게요. 좀 어려워졌네요. 그죠? 요거 한번 해볼게요. 3의 제곱과 역수, 양의 제곱근을 구해서 출력해라. 자, 이 부분은 일단 필요가 없고 주석 처리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슬래시 하게 되면은 주석 처리가 되는데, 이 주석 처리는 이 코드가 이제 그냥 메모 같이 된 거예요. 코드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밍 할 때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아무튼 볼게요. 제곱. 이게 이제 굳이 3의 제곱 이렇게 이제 쓸 필요가 없는데 이것도 연습을 해두는 게 좋아요. 보통 우리가 이제 로그인 같은 걸 할 때 위쪽이 아이디고 밑에가 패스워드라는 건 당연히 알고 있는데 아이디 패스워드 친절하게 옆에 적혀 있죠. 그런 것들이 보통 이제 올바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어쨌든 간에 3의 제곱을 해보겠습니다. 3의 제곱. 자, 3 곱하기 2. 이거는 그냥 3 곱하기 2고요. 곱하기 기호가 한 번 더 들어가면 이게 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역수. 3의 역수. 역수. 자, 요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똑같이 이렇게 하시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3의 그냥 1제곱이니까 그냥 문제가 되는 게 아닌데, 어쨌든 역수라는 거는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이시면 돼요. 3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는 거죠. 그게 역수죠. 자, 요거 실행을 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나왔죠? 자, 3의 제곱은 9가 맞고요. 3의 역수는 3분의 1이에요. 곱해서 1이 되는 거기 때문에 3분의 1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양의 제곱근도 한번 구해 볼게요. 인트 미래 3의 양의 제곱근. 자, 이건 어떻게 구하냐? 제곱을 반대로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2분의 1 제곱을 할 거예요. 2분의 1 제곱. 2분의 1이 소수점으로는 0.5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3의 양의 제곱근이 딱 나와요. 이게 정확하게 그 값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려면은 4의 양의 제곱근을 구해보면 되겠죠? 자, 정확하게 2 나오죠? 자, 그러니까 이 식 자체가 뭐 틀린 부분은 없다라는 거죠. 뭐 요거 하나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론상으로는 맞습니다. 자, 요게 이제 양의 제곱근이 된다는 거죠.